안녕하세요. 저는 오현우입니다. 전쟁, 계엄령, 경제불안, 자연재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이럴 때일수록 현명하고 보수적인 투자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금 투자를 하고 싶은데 금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죠? 누구는 실물 투자가 답이다. 어떤 사람들은 실물 투자를 하면 세공비나 세금을 많이 떼니까 좋지 않다.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정확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금은 주식처럼 쉽게 사고팔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부동산처럼요. 주얼리 사업을 하면서 제가 이제 주얼리 사업 10년 차인데 제 주변에 이제 사장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냥 장사를 하시다 보니까 금이 재료잖아요. 의류로 치면은 이제 원단이 재료인 것처럼 금은 주얼리 자체는 금이 재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료를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몇십 년 뒤에 이 자산이 몇 배, 몇십 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가 불안하고 경제가 흔들릴 때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실물 금을 보유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업계 2세이자 주얼리 사업 10년차 하고 있는 대표로서 오늘 좀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요. 오늘은 주얼리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좀 앞쪽에 좀 제 개인적인 경제 관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금 현물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평소에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경제방송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보다 보면 2025년도에 좀 경제 위기가 올 거라는 추측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미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저도 상당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예측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는 편이에요. 그 시그널 중에 제가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에 돈을 풀고 유동성 공급을 했는데 시장에 돈이 메말랐습니다. 대체 뿌렸던 돈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아직 학생이시거나 회사를 다니시다 보면은 월급 받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경제가 어려운지 크게 느끼지 못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좀 자영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은 확실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좀 심각하다는 것을요. 원래 경제 위기는 항상 10년 주기로 온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이면 딱 원래 2019년 정도입니다. 근데 뭐가 있었죠? 네, 코로나가 터졌죠. 그 타이밍에 딱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를 심폐소생하기 위해서 시장에 돈을 풀고 유동성 공급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죽어가는 경제를 살린 거죠. 그치만 어쨌든 올 것은 오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처럼. 이렇듯 항상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세계의 시선은 항상 금으로 쏠렸습니다. 이 금융붕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럴 때일수록 현명하게 예측하고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산의 일부를 안전자산인 금 형태인 현물로 보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제적인 금 시세가 많이 올랐고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 금을 사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해외 수출도 진행을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수출 제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떤 거냐면 주얼리 업체에서 수출을 하고 싶으면 그만큼 나라의 자국에 수입 신고를 해야 돼요. 이만큼의 금을 사왔다는 걸. 그러니까 총량이 벗어나지 않게 만들려고 해요. 금은 이자가 없는 상품이지만 다른 투자에서 잠재적 손실이 발생됐을 때 어떤 보험의 역할을 합니다. 단순한 금 투자가 수단이시라면 단기간 시세 차익은 사실 KRX 금 시장이나 이런 데서 전자금이나 종이금을 사는 것도 방법이에요. 하지만 현재 금융제도는 생각처럼 안정적이지도 건전하지도 않습니다. 특히 이런 약간 시국이 불안한 상황에서는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금 투자하면은 뭐 이제 제품으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골드바 형태로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금 현물 투자를 얘기했을 때 가끔 이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럴만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금을 제품으로 이제 사서 세공비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골드바나 어떤 모양을 만든
금 형태는 어쨌든 제작 비용이 들어가긴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양성화돼서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부가세를 내야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부분은 아닙니다. 금을 부가세를 내지 않고 이런 덩어리 형태의 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사실 금에 대한 부가세 10%를 다 내는 나라는 없거든요. 가까운 일본만 해도 8%에 대한 환급을 해줍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한국은 현금 거래를 하는데 현금에 다시 부가세를 계속 붙이는 꼴이에요. 그럼 현금 거래를 할 때마다 부가세가 붙으니까 원금보다 부가세가 더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어딜 가도 없고 한국만 유일하게 금에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왜 금을, 특히 왜 금에서 현물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7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금은 약간 금융감독 시스템 안에서 조금 자유로운 재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말씀한 대로 이제 KRX 금시장이나 뭐 다른 앱을 통해서 구매를 하시면 양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표시가 나죠. 하지만 이제 금이라는 건 현물이기 때문에 개인 간 거래도 가능하고 부가세를 내지 않고 구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안적인 문제, 개인이 잘 가지고만 있으면은 보안적인 문제도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랑 상관없이 잘 지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금융감독에서 감독 내에서도 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로 일단은 양도세가 없이 금은 양도세 없이 전달이 가능하고 양성화를 위해서 부가세를 내고 구매하셔도 좋고, 반대로 이제 부가세를 내지 않고 구매했을 때는 상속이나 증여세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양이 커진다고 하면은 티가 나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단 경제 위기가 오면은 금값이 치솟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저성장 고물가 시대잖아요. 이럴 때 제가 표를 보여드릴게요. 이 책에서 나오는 부의 시나리오 오건영 대표님? 책에서 나온 경제 상황에 자산이 오르는 그 그래프 같은 건데 표인데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국의 IMF가 터졌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면서 달러가 850원 선에서 1750원까지 폭등을 했습니다. 근데 원화 가치는 그만큼 하락한 건데 금은 하락하지 않고 2배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금 모으기 운동을 해가지고 IMF를 벗어난 케이스가 있죠. 제가 아는 지금 주얼리업계 선배님들을 뵙고 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을 그때 추진했던 대표님들이 지금 원로로 계십니다. 그만큼 금은 경제 위기가 오고 불안할 때 오르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해칭시켜주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제3의 리스크가 없어요. 예를 들면 주식 같은 경우는 아무리 우량주라고 하더라도 많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 상장 폐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일단 금은 상장 폐지가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하락하더라도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저는 지금 기축통화인 달러가 영원한 이 달러 패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과연 달러가 영원할까요? 다섯 번째로 금은 한정된 수량이 정해져 있고 코로나 때 이후로 금 채굴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시장의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한정된 수량이 있는 것처럼 금도 마찬가지예요. 다섯 번째로 사실 이제 부동산으로 돈을 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이유가 뭐 한국 시장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부동산이라는 경우는 내가 가진 자산을 몰빵을 하고 레버리지를 최대로 끌어와요. 풀대출로 몇 억씩 투자하죠. 근데 그거를 장기 투자를 하면서 결국에는 수익화가 됩니다. 예를 들면 뭐 5억을 투자하면 10억, 15억까지 이렇게 오를 수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금도. 왜냐면 이 금 실물이라는 거는 사고 팔 수 없잖아요. 전자금이 아니고 종이금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사고 팔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투가 가능해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얼리 사업을 하다가 큰 돈을 버신 분들이 많잖아요. 반대로 저도 이제 부모님이 사업을 시작하실 때 금이 제 기억에 7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도 금 시세가 한 18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50만 원 가까이 됐죠? 그만큼 금은 조금 장기 투자가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로 지금같이 이제 불안한 상황 속에서는 계엄령도 있고 자연재해라든지 전쟁 리스크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금이 최고입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는 금 소유가 필수예요. 왜냐면 사실 전쟁이 나게 되면 한국 원화는 의미가 없잖아요. 종이 쪼가리밖에 안 됩니다. 그럼 달러 가격은 치솟을 거고요. 이번에 계엄 사태 때도 달러 가격이 갑자기 오르는 걸 보면서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쟁 영화를 보면 금을 이렇게 자기가 끼고 있는 반지를 주면서 그 경계선을 넘는 그런 거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전쟁 시에는 한국 돈, 화폐는 의미가 없고 이런 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실물 금을 보유하는 걸 필수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진짜 혹시나 무슨 일이 발생됐을 때 내 금고에서 바로 챙겨서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종이화폐나 전자금 같은 경우는 내가 출금을 해서 은행에 가서 현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현금도 의미가 없으니까 일부의 자산을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현물, 실물 금을 보유하는 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금이 사실 이제 이미 많이 오른 상태고 사실 경제 위기가 오면 더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정말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가죠. 근데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너무 많은 몰빵은 조금 추천드리지 않고요. 내가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수익률이 낮을지언정 자신의 재산을 일부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포트폴리오를 적정선에서 어느 정도 분배하길 바랍니다. 저는 반대로 사실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재료로 이제 쓰고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이 너무 많아서 비트코인을 일부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TMI인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 실물 투자가 조금 어려우시다면 대안으로 은 투자도 괜찮습니다. 은은 아직 1kg에 지금 부가세 포함한 160만원 정도 되는데 1kg가 266.66돈이거든요. 금이 어려우시면 은 투자도 충분히 괜찮은 대안이라고 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릴 거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